안녕하세요. 위너스학원 국어 강사 양병철입니다. 자, 오늘은 선생님이 시문학에 대해서 알려주겠습니다. 학생들이 대체로 3등급이나 4등급 정도 되면 약점들이 좀 있습니다. 작문에서 대체로 한 문제 틀리거나 문법에서 두 문제 틀리고, 그 다음에 고전 문학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시를 잘 못 읽어요. 그러니까 시를 읽지 못하고 이해를 못하니까 결국은 그냥 작품의 특징을 암기해서 시험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내가 아는 작품이 나오면 결국 이제 모의고사에서 좋은 성적을 받지만, 낯선 시가 나왔을 때 전혀 읽지 못하고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문학을 시문학이다 이렇게 따로 생각하지 마시고 일반 글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선생님이 지난번에 문학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 이 문학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쓰고 여기에 이제 추상적인 의미를 담는다 그랬습니다. 추상적 의미를. 이건 여러분 시나 소설이나 수필이나 극문학이나 다 똑같은 겁니다. 근데 시는 다른 글과 다르게 좀 압축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약간 어려운 표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글을 읽고 상황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구체적인 상황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특히 고전시 같은 경우는 내가 지난번에 선생님이 뭐라 그랬죠? 이 구체적인 장면을 이해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어휘력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고전 문학 같은 경우는 내가 어휘력이 약하니까 읽고 이 장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 이제 감으로 문제를 풀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보기에는 등급이 좀 낮거나 국어 공부를 오랫동안 안 한 학생들은 이게 내용 이해를 하는 것보다는 정리한 내용을 암기해서 시험 보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건 일단 잘못된 학습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선생님 보기에는 어휘력을 쌓아서 구체적인 장면을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한 공부다. 여기에 이제 뭐를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선생님이? 기본적인 개념 이해가 되어 있어야 된다. 기본적인 개념 이해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럼 시는 뭐냐? 그럼 시를 공부할 때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시의 기본적인 원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시는 일단 내용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시는 정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정서를 달리 말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감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어조로 되어 있습니다. 어조는 뭐라고 하냐면 태도라고 합니다. 이 어조라는 걸 달리 말해서 우리는 말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수능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온 정서가 뭐냐면 그리움이라는 정서입니다. 이게 가장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태도 중에 대표적인 건 현실의 시련을 극복하는 의지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많이 출제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글을 읽으면서 그 시에 어떠한 감정이 들어있는지를 찾는 게 중요하고 어떠한 태도가 있는지를 찾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형식이 있는데 시를 쓸 때는 이런 형식을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운율과 이미지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이게 바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우리는 이런 정서나 감정은 뭘 통해서 우리가 많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글을 많이 읽고 경험을 해야지만 느는 겁니다. 근데 이 개념은 한번 머릿속에 들어있으면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계속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선생님이 지금까지 보면 학생들 중에는 이 운율에 대해서도 명확하지 않고 이미지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학생들이 많이 없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표현상의 특징이 나왔을 때 학생들은 선택지에 있는 내용을 본문에서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시를 잘하려면 일단은 요 내용이라는 건 경험을 통해서 쌓는 거고, 요 형식에 해당하는 개념은 내가 모를 때 정확하게 찾아서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시에 나오는 표현상의 특징을 다 암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효율적인 공부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공부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걸 쌓기 위해서는 경험을 많이 하는, 지문을 많이 읽으라는 겁니다. 시를 많이 읽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를 잘하기 위해서는 내가 개념 정리를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시를 읽을 때 어떻게 읽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시의 독해는 거의 선생님들마다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시에서 화자를 먼저 파악해라, 그 다음에 중심 소재가 먼저 파악해라, 그 다음에 화자가 중심 소재에 대해서 어떤 태도나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본인이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뭐 이게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독해를 할 때는 원래 가장 중요한 게 제목을 잘 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 제목은 여러 가지 형태로 붙습니다. 중심 소재가 제목일 때도 있고 배경이 제목일 때도 있습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이 제목을 보는 이유는 대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화자를 파악하고 화자가 중심 대상, 이 중심 대상에 대해서 어떠한 감정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글을 읽을 때 이해를 하면서 읽는다는 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대상을 잘 찾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문학을 할 때도 우리가 그래서 중심 소재, 하나의 문단에서 중심 문장을 잘 찾고 나머지 글을 가지고 중심 문장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만약에 중심 문장만 찾고 나머지가 이해가 안 되면 결국 문제는 안 풀립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글을 읽을 때 집중력이 좋다는 건 대상을 명확하게 파악해서 글을 읽는 습관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학생들은 대부분 글을 쭉 읽고 나면 뭐가 대상인지 모릅니다. 이게 결국은 대상을 못 찾으면 시의 상황을 이해할 수 없고, 시의 상황이 이해가 안 되면 특정 어휘의 함축적 의미, 즉 추상적 의미나 그 단어가 하는 역할을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선생님이 하나 예를 들어줄 테니까 잘 이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윤동주의 시 중에서 십자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항상 시를 읽을 때는 이렇게 제목을 먼저 보세요. 제목. 알았죠? 제목을 먼저 보고 시를 읽을 때 이 십자가의 맨 처음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에 걸려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선생님 말하는 걸 잘 이해하셔야 돼. 쫓아오던 햇빛이 지금 교회당 꼭대기에 걸려 있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대상이 뭡니까? 햇빛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걸 가지고 머릿속에 구체적인 장면을 떠올릴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여기 지금 교회당 꼭대기입니다. 알았죠? 여기 지금 십자가가 걸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해는 떠 있는데 햇빛은 여기에만 비치는 겁니다. 이 십자가에만 지금 햇빛이 비쳐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 다음 년에 가면 시적 화자가 구체화되어 있는데, 시적 화자는 지금 이 첨탑이 높아서 이 십자가의 교회당 꼭대기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없으니까 지금 이 교회당 밑에서 서성거리고 있습니다. 이해됐죠? 이게 분명히 상황을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지금 햇빛이 있는데 교회당 십자가에 걸려 있습니다. 첨탑이 저렇게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습니까? 나는 지금 밑에서 서성거릴 뿐입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알았죠? 그리고 결국 시적 화자는 이렇게 다짐합니다. 나에게 만약에 십자가가 주어진다면 나도 예수님처럼 나도 어두운 하늘에 조용히 피를 흘리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시가. 그럼 우리가 여기 보면 십자가라든지 그 다음에 예수님이라든지 피라든지 이런 단어들은 다 구체적인 단어들입니다. 그럼 이런 구체적인 단어를 가지고 이 장면을 상상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이게 첨탑이라는 건 이건 뭘 뜻할 수 있어요?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시적 화자가 지금 여기 올라가고 싶은데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건 장애물이 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러니까 상황이 이해가 돼야지 이런 말들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 다음에 지금 햇빛이 이 지상에 비쳐야 되는데 십자가에만 비치고 여기는 비치지 않아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화자의 현실은 지금 무슨 적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부정적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부정적인 현실 속에서 햇빛이 쪼일 때까지 자기는 어두운 하늘에 피를 흘리겠다는 것, 자기도 예수님처럼 뭐 하겠다? 희생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요 중심 제목에 십자가라고 돼 있잖아. 십자가. 알았죠? 그럼 십자가란 말이 의미하는 게 뭐냐? 그럼 결국 예수님이 흘린 피와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의미는
요게 들어있다. 희생정신이 들어있다. 요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거든. 시를. 그러니까 우리가 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여기 지금 봐봐. 아주 어려운 어휘가 없습니다. 대체로 쉬운 어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기 때문에 대상만 정확히 찾으면 뭐 이해가 좋아요. 상황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상황 이해가 되면 이제 거기에서 역할이라든지 시어의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공부를 이런 식으로 해나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가 어려울 때는 뭐냐면 읽었는데 어휘라든지 문장이 어려워서 무슨 뜻인지 모를 때 그게 어려운 겁니다. 근데 그거는 어떻게 극복을 합니까? 내가 시를 많이 읽고 경험을 해야지만 극복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학생들은 경험을 많이 쌓으려고 하지 않고 약간의 시를 공부하고 내가 수능시험에서 내가 공부했던 시가 나오길 바랍니다.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수능시험에 시가 2편 나오면 하나는 대체로 공부한 학생들이 알고 있는 시, 그 다음에 한 편은 대체로 낯선 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여러분 구름의 파수병이라는 한 편의 시가 나왔습니다. 올해는 한 편이 나올지 2편이 나올지 알 수는 없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시를 읽는 습관, 즉 이해하면서 읽는 습관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시를 읽을 때 항상 시는 제목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요 대상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1년, 그 다음에 2년, 3년 이렇게 있으면 각 년의 대상들을 찾을 줄 알아야 돼요. 각 년의 대상들을. 요 각 년의 대상은 대부분 문장에서 주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선생님들이 글을 읽을 때 주어를 중심으로 읽어라 이렇게 많이 얘기들 하십니다. 근데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시를 읽을 때는 제목을 먼저 보고 제목을 통해서 중심 대상을 파악하든가 아니면 시를 읽으면서 중심 대상을 파악하고 그 대상을 통해서 항상 내가 시적 상황을, 전체적인 상황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화자가 중심 대상에 대해서 어떤 감정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를 읽을 때 선생님이 오늘 개념은 해주지 않겠습니다. 개념 나중에 운율하고 이미지는 나중에 내가 설명을 해줄게요. 그러니까 시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쓰고 여기에 이런 의미를 담는데 이 의미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가지 의미일 수 있고 또는 보기에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다. 이게 시를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고전 시가는 이제 문제가 뭐냐면 어휘가 어려우니까 내가 읽고 문장 이해가 안 되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어떠한 감정을 얘기했는지를 알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럼 내가 고전 시간을 잘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어휘력을 익혀야죠. 그래서 대부분 학생들이 고전시 공부할 때 보면 기본적인 작품들이 있어요. 향가의 제망매가 창기파랑가, 고려가요에서 동동, 청산별고, 서경별고, 가시리, 그 다음에 우리가 시조 중에서 연시조의 만흥이라든지 오후가, 그 다음에 우리 가사 중에서 상춘고, 면왕정가, 규원가, 삼위인고, 송민고 이 정도의 작품들은 교과서에 있는 기본적인 작품입니다. 이런 작품들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어휘를 쌓으면 낯선 지문이 나와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읽고 상황 이해를 할 수 있고 그걸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시에서 문제가 나오면 2가지 형태입니다. 하나는 본문을 이해했느냐를 묻는 문제고 또 하나는 본문의 표현상의 특징을 과연 알고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이게 2가지 아닙니까? 내용 이해를 했느냐, 개념을 가지고 있느냐, 이 2가지를 묻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2가지를 다 쌓는 게 중요합니다. 학생들 중에는 대부분 국어는 특정 범위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기본적인 정서와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나머지는 지문을, 작품을, 여러 작품을 경험하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 생각에는 이 지금 시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걸 좀 알아두시고 여러분들이 혼자서 낯선 시를 읽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 아마 수능시험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시가 아닌 낯선 시가 나왔는데 조금 문장이 어려운 시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아마 시를 읽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을 겁니다. 그래서 대체로 학생들이 이 시 극복이 어려우니까 이걸
약간 좀 부드럽게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감상 문제에 나와 있는 보기를 먼저 읽고 시의 본문을 읽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런 방법을 쓰더라도 이해력이 돼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내가 어휘력도 안 좋고 이해력도 안 좋은 학생은 어떤 방법을 써도 결국 문제를 맞히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거 잘 들어두시고 다음부터 공부할 때는 반드시 시를 읽을 때 이런 방법으로 읽으셔야 돼요. 알았죠? 그 다음에 시의 내용은 정서하고 어조로 돼 있는데 형식은 운율과 이미지로 돼 있다 라고 돼 있죠. 근데 선생님이 하나 아쉬운 건 이거예요. 운율이 있고 이미지란 말이 있는데 선생님 이건 다음에 내가 설명을 해줄게요. 이 운율이라는 건 왜 하는 거냐면 음악성을 만들기 위해서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운율에는 뭐가 있냐? 그러면 뭐 음보율이 있다, 음수율이 있다, 음위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장 구조가 반복돼도 운율이고 동일한 시어가 반복돼도 운율이죠. 그죠? 이제 이런 운율에 대한 기본 개념들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시가 나오든 선택지에 운율과 관련된 선택지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본문에서 찾아서 정답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지는 뭐냐면 이미지는 구체화시키기 위한 방법입니다. 구체화 방법이에요. 이 구체화 방법에는 뭐가 있냐면 감각이라는 게 있고 비유라는 게 있고 상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건 이제 선생님이 다음 동영상 찍을 때 선생님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에서 이미지를 쓰는 이유는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화시키는 방법에 감각적 방법도 있고 비유라는 방법도 있고 상징이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감각에는 뭐가 있냐? 시각과 청각과 촉각과 미각과 후각과 공감각이 있다. 비유에는 뭐가 있습니까? 은유법과 직유법과 의인법이 있고 대유풍유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징에는 뭐가 있습니까? 원형적 상징이라는 게 있고 개성적 상징이라는 게 있다. 지금 선생님이 말한 개념이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선생님 나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러면 일단 개념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개념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계속 나는 문제만 풀겠다. 그럼 결국 동일한 성적만 계속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공부할 때 선생님 하나 부탁이에요. 지난번에 분명히 동영상 한번 올려줄 때 선생님이 얘기했죠. 문학은 구체적인데 그 구체적인 장면을 이해하려면 어휘력이 좋아야 되고 문제의 선택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개념 정리가 잘 돼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시라는 건 다른 걸보다 짧다. 근데 시문학 자체가 뭘 전달하는 문학이다. 감정을 전달하는 문학이다. 그래서 그 감정을 내가 다양하게 경험해. 다양하게.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선생님 보기에는 아이들 중에 대체로 시에 감정이 있는데 이 감정이 어떤 감정이 있는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결국 뭘 가지고 쌓는 거냐면 경험을 하는 거예요. 경험을. 그러니까 지금부터 선생님 부탁인데 시를 읽고 그리움의 감정이 어떤 감정인지 이별의 슬픔이 뭔지 알았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시를 통해서 경험하시고 그 시를 통해서 이별의 슬픔도 다양한 상황이라는 걸 좀 알아두시라는 거죠. 그게 바로 공부의 가장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학생들은 이런 방법들은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적이 낮고 시간이 없을수록 학생들은 외적인 걸 자꾸 신경 써요. 나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지문을 빨리 읽지 못합니다. 이런 문제는 결국은 이해력이 좋아야지 해결되는 거지 어떠한 요령을 가지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학생들은 내가 어떤 방법을 쓰면 좀 더 효과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이해력이 어느 정도 있는 학생이 가능한 겁니다. 내가 만약에 1, 2등급 정도 되는 학생이면 어떤 방법을 써도 문제를 맞출 수 있습니다. 근데 3, 4, 5등급 정도 되면 결국 본인들이 선생님들이 설명하는 방법을 시험에 적용하려고 해도 적용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공부는 원칙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시를 읽을 때 여러분들 낯선 시가 나와도 혼자서 집중해서 읽으면서 대상을 찾아보고 그 대상을 통해서 시적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이해하는 연습을 많이 하시면 여러분들은 훨씬 더 시를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시문학에서 이미지하고 운율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어떠한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는지를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